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분은 저를 잘 모르죠? 저는 현재 제주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요. 과목은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를 하게 되죠. 옛날 용어로는 인사관리죠, 인사관리. 인사관리는 뭐냐면 조직 구성원들을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일시키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이직가려고 이런 일을 어떻게 잘하냐는 거예요. 회사에서 인사팀 하는 게 인사팀. 여기는 회계팀, 인사팀. 인사팀 있어요? 회계팀 있어요? 회계팀 있어요. 사실은 인사팀이 세. 인사팀이 과거에 셌어요. 과거에는 왜 셌냐면은 전환 배치를 인사팀이 가지고 있어요. 전환 배치. 그 다음에 평가를 하면 먼저 정보를 알잖아. 그러니까 1등부터 50등까지 있는데 1등부터 50등까지 있는데 1등부터 10등까지를 승진시킬 거냐 아니면 12등까지 승진시킬 거냐 15등까지 승진시킬 거냐 약간 인사팀의 권한이거든. 그러면 그때쯤 되면 뭐 하겠어요? 여기는 뭐 할 게 뭐 없어. 여기는 뭐 지가 주나? 어? 여기는 뭐 전표나 갖다 주지 뭐. 응? 전표나 갖다 주는 데니까 뭐 사실은 이게 농담이고요. 여하튼 어제는 우리가 창업가가 가져야 될 역량이 뭐냐라고 쭉 설명을 했는데 계속 제가 뭐 창업이 여러분들은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 앞에서 내가 창업하지 마라 라고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속상했겠어요. 확실한 것은 창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독한 맘 먹고 하시라. 독한 맘 먹고 하시라가 핵심이에요. 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고 하되 독한 맘 먹고 해라. 독한 맘 먹고. 진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 투입을 해야 되고 하물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투입을 해야 돼. 쉽지가 않다. 목숨을 가시라. 오늘은 지금 세상이 어수선하죠. 이 어수선한 걸 코로나 때문인데 코로나 때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냐, 어떻게 변할까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제주도에서는 어떤 것들이 될 거냐라는 걸 들어볼게요. 기존에 이건 많은 뭐 보고서들 나왔어요. 기존에 좀 괜찮은 보고서를 내가 좀 요약 설명을 좀 해드리고 끝으로 제 생각을 좀 더 붙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극 갔다가 찍었어요. 북극에는 펭귄이 없죠. 북극에 펭귄이 있었어요. 남극에만 있나요? 우리 세계 여행을 하신 펭귄 어디 있어요? 남극, 북극. 남극. 아프리카에는? 따뜻한 아프리카에는 있어 없어요? 있어? 있어요.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저런 사람도 있죠. 뒤통수 친 사람. 지금까지는 진짜 같죠? 지금까지는. 이때부터는 좀 조작된 느낌이 좀 들죠. 남극에서 찍었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냐를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게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정리한 건데요. 과거에는 분절된 세계였으나 앞으로는 분절된 세계가 될 것이다라는 게 분절된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이 과거에는 그게 중요했었어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뭐냐면 어떤 물건을 생산해 가는 데 있어서 가격을 더해 가는 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재를 사서 조금 더 가공하면 비싸지죠. 그만큼 부가가치 생긴 거죠. 또 그거를 또 시장에 내다 팔면 또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걸 밸류 체인이라 해요. 조금 한 단계를 걸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죠? 우리가 원재를 사서 디자인을 넣으면 비싸지고
가공은 비싸지고 또 시장에 내다 팔면 비싸지죠. 그러니까 옛날 밸류 체인이 그런 식이에요.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게 아니고 전 세계의 프로세스가 다 다른 거죠. 디자인은 저기서 하고 제작은 여기서 하고 판매는 여기서 하고 광고 홍보는 여기서 제작하고 이런 것처럼 그럼 글로벌 밸류 체인이었고 유럽 정치 경제 통합 추구를 했고 미중 협력 강조된 시기에서 지금은 완전히 뭐 도메스틱 밸류 체인이니까 국내에서 다 만들어내자. 지금은 해외로 다니기가 어렵다. 앞으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가 다가 아니다. 앞으로 더한 놈들이 올 것이다라고 하죠. 더한 것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모든 걸 좀 해결해 보자. EU가 이로 인해서 결속력이 좀 약화될 것이고 미중 지금 뭐 엄청 싸우고 있죠. 3차 대전 일어날 것처럼 싸우고 있어요. 옛날에는 협력과 전 세계가 글로벌 뭐 지구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단어가 싹 들어가 버리는 거죠. 두 번에 경제 금융 중심이 일어난다. 달러 주도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위가 달러 패권이 위험해지고 세계 경제 중심지 서구 편 중에서 서구 이상이 약화돼서 아시아 쪽으로 좀 움직일 것이다. 다음에 소비 투자 행태가 변화될 것이다. 전자상거래 중심 원단이었던 한민족 소비 중심에서 자택근무 원격 진료는 비대면 확대가 될 것이고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가 되어질 거고 위험을 회피할 것이다. 라는 거고. 사회 취약성이 표면화될 것이다. 잠재 평등 등이 계속 누적되어 있고 타인적 종교 차별이 배격되어 있었지만 불평등이 표출되고 밖으로 드러날 것이고 타인적 종교 혐오가 계속 증가될 것이다. 지금 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세상이 바뀔 거다 한 거고요. 미안합니다. 왜 일로 갔죠? 앞에 거를 지웠는데 계속 국내 경제 시나리오를 좀 보면 뭐 이건 이미 끝났어요. 이거는 뭐 그 처음에 나올 때가 조기 종식도 될 것이다. 일시적 경기 둔화될 것이다. 경기 침체될 것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될 것이다. 지금 여기 있죠. 경기 침체 계속 갈 것이냐? 극심한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이도 코로나 가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델타 바이러스니 변형된 바이러스 계속 나니까 어떻게 될 거냐. 진짜 이게 V자로 계곡으로 팍 내려갈 거냐 이런 거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GDP를 보면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한국 GDP는 최대 165억 달러가 날 것이다. 이렇게 달러 정도 손해를 볼 것이다. 여러분들 제주도는 지금 경제가 좋아요, 나빠요? 제주도는 어떤 것 같아요? 나빠요? 좋아요? 제주도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좋은지 나쁜지 한번 봅시다. 제가 제주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제주도의 IMF 때 제주도는 때는 경제가 좋았다고 해요. 왜 좋았다고 했죠? 우리 뒤에 선생님하고 똑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왜? 해외여행 못 가니까 다 제주도 넣어서 경제 좋다. 지금도 보면 뭐 몇만 들었다 하니까 막 제주도가 막 너무 많이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정말 그런지 한번 통계를 봅시다. 자, 기업에게 주는 타격은 어떤 일이냐? 첫 번째,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이 뭐 중국 때문에 원재료가 쉽게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대면 서비스 위주 업종의 타격. 이건 여러분 느끼시는 거죠. 당연히 느끼는 거죠. 다음에 기업 자금 시장 위축. 소비 축으로 기업 매출의 감소 및 자금 시장 위축으로 기업의 돈이 잘 안 도는 시기가 되는 거죠. 다음에 기업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증가되고 아직은 뭐 우리나라가 이게 뚜렷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구조조정이. 호반 건설이 리조트 사업 부분을 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변화될 거라고 봐요. 다음에 국내 가계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다. 계속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측했던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가계부채가 계속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될 것이다. 자영업자가 좀 힘들어지면 땅값이 내릴 거라 생각했는데 땅값 안 내리고 있죠. 그래서 땅값 내려요, 안 내려요?
땅값 관련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부동산 경제하고 실물 경제가 너무 다르게 가니까 저도 제주도에 온 지 10년 차인데 제주도에서 전원주택 하나 지어서 살아보려고 10년 동안 땅값을 보고 있는데 10년 동안 땅값이 오르고 있어요. 아 지금은 내리겠지. 그럼 사야지. 내리겠지면 사야겠지 하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이제 땅값 좀 내리겠네. 그럼 집 사야지 했는데 전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가계소득 감소 현실화 가능성이 계속 존재하죠. 실질 소득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죠.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진짜 자영업자분들은 힘든 거죠. 제가 처음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뭘 느꼈냐면 식당에서 종업원을 해보잖아요. 해고. 근데 내가 아시는 식당에서 부부가 일을 했어요. 부부가 동시에 해고됐어요. 부부가 동시에 해고됐어요. 그럼 이분들이 한 달 500만 원짜리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힘들어 너무 힘든데 아직 이렇게 피부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주도는 관광이 그래도 조금 돌아가니까 사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살아간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사실은. 아까 그 얘기. 진짜 우리가 지금 현재 제주도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요. 좋으냐 나쁘냐. 내가 왜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냐면 내가 제주도에 2011년도 내려왔는데 그때 분들 얘기 들어보면 IMF 때 어땠어요? 그러면 제주도는 괜찮았어요. 왜요? 그러면은 아니 IMF니까 해외로 관광을 못 나가니까 제주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주도 경제는 아주 좋았어요. 라고 한다고요. 그랬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코로나니까 어때요? 그러면은 몇 년 후에는 코로나 때 외국으로 못 나가니까 다 제주도 들어와서 제주도가 난리가 났었어요. 호텔 잡기도 힘들고 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호텔은 3분의 2만 받을 수 있으니까 꽉 찬 거예요. 보세요. 데이터가 보이죠. 데이터가. 뚝 떨어집니다. 제주도. 98년도가 언제요? IMF 바로 직후죠. 그래 2000년도 정도 와요. 돌아와요. 근데 특이하게 외환위기 때는 안 그랬어요. 외환위기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IMF 때 경제가 좋았다고 피부로 느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금융위기, IMF 및 금융위기에 비교해서 취업자 전년 증감률이요. 거의 똑같아요. 이게 조금 늦게 왔어요. 이때가. 95년 늦게 왔다가 98년 늦게 같이 똑같이 떨어지죠. 떨어져. 그 다음에 2001년, 2002년 요거만 좀 올라갔어요. 여기만 좀 특이해요. 이게 왜 그럴까 나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게 대해 추가 분석을 좀 안 해봤는데 이때 왜 그랬을까? 외환위기인데 왜 제주도만 저게 좀 됐을까? 아마 제주도는 그렇게 금융기관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저도 경제학과 교수하고 일하는데 글쎄요. 자기도 저 데이터를 그냥 분석해봤더니 그냥 제가 분석해본 거 제가 그려본 거예요. 딴 데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유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나도 찾지 못했어요. GRDP 똑같아요. 완전 똑같죠. 2001년 여기만 조금 11년도 좀 올라갔고 이때부터가 이제 제주도가 엄청나게 경제가 좋아지는 그때부터 제주도 집값이 다 오르는 그런 시대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 요거. 제주도민들이 외환위기 때 괜찮다고 느끼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코로나도 지금 괜찮다고 느끼는지 모르지만 아마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유망 직종, 유망 산업이 뜰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사업을 한다. 어떤 업종을 전혀 백지 상태다. 그러면 뭐부터 찾아봐야 돼? 뭐부터 찾아보실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뭐부터 찾아볼 것 같아, 여러분들? 뭐부터 고민할 것 같아?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 뭐죠? 당연히 사업 아이템이죠.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시장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외국 여행 많이 다녔으니까 외국을 갔다 봤더니 이런 건 정말 좋은데 우리나라는 없더라. 또는 서울은 다 있는데 왜 제주도는 없지? 지역 간 비교를 할 수 있죠. 지역 간 비교. 또요. 정부 지원 정책을 확인해. 그래요. 저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부 정책이 뭘까? 어느 쪽에 돈을 쏟아부으려고 할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쏟아부을까?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겠다 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겠다. 우리 있었죠? 나는 식물을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하겠다. 그럼 매년 시장을 찾아내겠다 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게 큰 흐름이에요. 큰 흐름. 큰 흐름을 보는 게 뭐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이 몇백 조를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제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봐야죠. 대한민국이 뭐 하려고 하느냐와 또 제주도가 뭐 하려고 하냐.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데 돈을 쏠 준비. 포스트 코로나니까 경제가 침체되면 다 인정한다는 거죠. 침체된 속에서 자 앞으로 어디에 투자하지 하면은 거기에 쫓아가면 돈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근데 이제 단순히 정부나 제주도가 단기적 처방이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어떤 병수도 집어넣어서 이런 사업을 하냐면 뭐도 하죠? 장기적 관점도 본다면 장기적. 이걸 두 개도 해보시다. 정말 여기다 돈을 쏟아 부을 거야, 아마 쏟아 부을 거야. 봅시다. 어디에다 쏟아 붓겠다고 하는지. 이게 2020년 경제 우리 한국 경제 무슨 위원회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판 리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데 하겠다는 거죠. 산인공도 이거에 대한 사업 준비하죠. 이거 연결해서. 당연히 이거 국정과제 따라가죠. 우리 모든 경제기관들이 정부에서 발표 딱 하면 국정과제 20, 뭐 국정과제 21, 뭐 이렇게 핵심 과제가 나오면 정확하게 그거에다가 보고서를 맞춰요.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도 있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우리랑 여기에 딱 국정과제 발표가 딱 되면 국정과제 발표가 되면 거기에 모든 산업을 맞춰요. 거기다 돈을 써야 돼. 안 쓰면 기관평가에서 감점을 당해요. 맞죠? 네. 저기다 돈을 쓰겠죠 아마 정부? 써야 안 써요? 당연히 쓰겠지. 당연히 써야지. 당연히 써야지. 당연히 써야지. 어떤 데 돈 쓰는지 봅시다. 일단은 비전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전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이전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로 포용사회로 도약하겠다. 잘 따져봐야 돼요. 먼저 나가는 경제로 가겠다와 저탄소 경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겠다. 이게 비전이요. 비전이 뜻이 뭐예요? 비전? 비전? 아니 비전이란 뜻. 비전이란 뜻 자체가 뭐예요? 비전이란 뜻. 비전이 있어요? 비전 있어? 비전? 자기만의 비전?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설날 추석 때 초등학생 조카들 만나잖아. 조카들 만나면 뭘 물어봐요? 꿈이 뭐냐? 꿈이 뭐냐고 그래. 꿈이 뭐야? 너 꿈이 뭐야? 없으면 뭐라고 대답해줘? 생각해봐라. 야 자식 한심한 너 꿈도 없냐 아직. 그죠? 비전 있어요? 아니요. 아이 한심한 녀석아 비전 가져라 이 얘기예요. 비전 있어요? 없습니다. 아이고 한심한 거사. 비전 있어요? 어휴 진짜 이것들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이런 느낌.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이 조카 보는 마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카들한테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가져야 돼. 얘기했죠. 꿈은 비전은 바뀔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뀔 수 있지만 있어야 된다. 그것도 어디에? 꿈 비전. 비전 어디에 있어야 돼? 비전은 자기의 비전은 어디에 두고 있어야 돼? 마음속에 또 머리에. 종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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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라고 그랬어 그걸? 함께. 적자생존. 그걸 적자생존이라고.
적자생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기 꿈을 적는 자만 살아남는다고 시장에서 적자생존.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원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런 뜻인데 또 한마디로 쓰면 이루어진다는 책 봤어요, 여러분? 쓰면 이루어진다? 요새 한참 유행했던 게 버킷리스트죠,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가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자기 꿈을 써야 되는 거야, 써야 된다. 쓰면 이루어진다, 쓰면 이루어진다. 언젠간 이루어진다, 쓰면. 쓰지도 않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마요. 사실은 비전은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어디 있었냐면 3H라고 그래요, 3H. 헤드, 하트, 핸드. 알고, 느끼고,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는 비전은 다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하고 있겠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2+1 정책 방향. 디지털 리드를 하겠다, 그린 리드를 하겠다, 안전망 강화하겠다. 요 세 가지 세 개. 10대로는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 뭐 원희룡 지금 그만두셨지만 원희룡 전지사도 딱 이거 나오고 바로 그냥 우리도 블록체인 하겠다 뭐 하겠다 떠들었죠. AI 데이터 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며칠 전에 국민카드에 있는 친구 후배가 갑자기 전화 와서 야, 우리 학생들 좀 뽑아가 그랬더니 교수님 딱 하나만 해서 보내세요. 뭐 디지털 보안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서 보내세요. 자기는 디지털 보안 뭐 이런 거 아니면 뽑질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디지털 뭐 이거 이 세상이야 이 세상.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뭐. 지능형 정보를 만들겠다. 스마트 유료 인프라를 만들겠다. 그린 스마트 스쿨을 만들겠다. 디지털 T1을 만들겠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 하겠다. 스마트 그린 산다를 만들겠다. 그린 리모델링 하겠다. 그린 에너지. 이게 핵심인데 하나씩 봅시다. 28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걸 계속 봐야 돼.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어디에 돈을 쏟아부을 준비하고 있느냐를 보고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물론 난 요거 보고 난 또 나름대로 정령을 나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겠다. 생태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거를 활용하는 사업 아이템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대표적인 게 옛날에 뭐 벌써 5년 전 얘기지만 지하철 노선 시간표를 개방 안 한다고 혼났다가 다 개방했죠 지금. 모든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잖아요. 개방해서 간단한 앱을 만들어라. 데이터 수집 계속 개방하고 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연계, 유통, AI 활용 등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하고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가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데이터. 이걸 쓰겠다는 거죠. 이걸 쓰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카드 사용한 거죠. 카드 사용한 거. 카드 사용한 거를 국민카드 사용한 거를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데이터는 국민카드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달라고 했더니 몇천만 원 달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지금 이런 세상. 그러니까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고 어떤 시대로 변하고 있냐면 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의 행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판매하는 거 돈을 벌어요. 있어요? 제주도에서 여행하시는 분이 제주도에 타 지역 사람들이 오면 동선이 어떻게 될까 파악해보고 싶어. 동선이 어디로 움직일까 왜 파악해야 되죠? 왜 파악하지? 왜 파악하고자 할까? 여행 온 사람들이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왜 파악하려고 할까? 돈의 흐름? 옛날에는 내가 식당 하고 싶어. 그럼 식당을 어디에다 해야지 관광객 대상으로 어디에다 해야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행사 가이드한테 물어보면 돼. 그렇잖아. 보통 몇 시 비행기 타고 들어와요, 도민들이. 그 다음에 단체 관광이 어떻게 돌아요? 코스에 좀 가다가 이쯤 되면 12시쯤, 11시에서 1시쯤이겠네. 그쯤에 뭐를 만들면 돼? 단체 식당을 만들면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구한테 물어봤냐? 가이드나 버스 기사나 여행사 사장님한테 물어봐.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들 코스를 이렇게 여러분 정신 그 단체 관광객 아무렇게나 짜는 게 아니잖아. 쭉쭉 가서 점심 여기서 먹자, 저녁을 여기서 먹자 이렇게 짠단 말이에요. 호텔 어느 쯤 잡자. 그거를 옛날에는 사장님들이 알았어. 자기네는 이민들이었고. 지금은 뭐 다 IT 인디비주얼 트래블 그러니까 개인 관광객들이니까 어디 가는지 어떻게 알아야 돼? 다 그걸로 잡아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KT에 가서 좀 주세요 그랬더니 2천만 원 내놓으세요 그럼 2천만 원. 지금 저런 시대인데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방하라는 거예요. 제2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개방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사업 분석할 때 시장 분석할 때 옛날에는 고객 물어보고 뭐가 필요해서 이런 시대가 아니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해보려고. 메타버스로. 여러분 저랑 사업할 사람 없어요? 메타버스로 과거에는 지금은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자. 그러면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 며칠 전부터 뭐예요? 코스 짜잖아, 코스. 그렇게 하죠. 그거를 메타버스로 하게 하는 거야. AA 사이트에 들어와. 딱 들어가서 캐릭터 니도 만들어. 나도 만들게. 네가 막 돌아다녀 봐. 딱 어디 뭐 예를 들면 카멜라힐 내가 들어갔어. 여자친구가. 아, 이게 그렇게 먼저 보다 오빠 좋아. 들어와 봐. 딱 들어가서 이거 괜찮네. 나중에 가자. 해서 딱 클릭해 놓고 저장. 그다음에 막 또 너도 여기 막 돌아다니. 나도 여기 막 돌아다니다가 뭐 정방폭포 갔어. 딱 하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포기. 그러니까 이거를 한 30개를 탁 픽업을 했어. 식당 어디야 막 했어. 백종원 돈가스, 삼방밀면 여기 계속 삼방밀면 광고를 해주네. 또 지드래곤 카페 뭐 이렇게 쫙 했어. 했더니 예상 금액이 쫙 나오고 동선이 쫙 나오고 코스가 나오고 이게 다 잡히는 거를 해보고 싶어. 그럼 그건 돈 어떻게 벌죠? 그거는? 돈 어떻게 벌지? 어? 돈 아니지. 뭘로 보겠어? 광고비로 받지, 광고비로. 그 사이트에 올리는 거는 다 광고비를 받는 거지. 또 거기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예약 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해볼까? 될 것 같지 않아? 되게 높지 않아? 난 이게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또 활용하는 거지. 다음에 1, 3차 수산업 3차 소산업 5G AI 융합 확산. 전체 산업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산업 현장에 5G 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런 거를 우리는 느끼는 게 저런 걸 하겠다 그러면 저런 거를 하는 산업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산업을.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부터 느껴. 뭘 느끼냐면 왜 우리나라는 나 저걸 느껴서 그냥 지금 식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코로나 앱을 다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당에 딱 앉아서 앱을 딱 찍으면 뭐가 떠? 내 핸드폰에? 이 가게에 대한 설명이 떠. 그럼 뭐가 떠요? 뭐가 뜨지? 메뉴판이 떠. 사장님 올 필요 없어. 여기 딱딱딱 누르면 주방으로 연결돼. 그 다음 뭐야? 결제 누르면 결제돼. 그런 세상, 아니, 왜 안 하지? 어떨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냥 테이블에 QR코드 있어가지고 딱 찍으면 뭐가 또, 아니면은 그냥 뭐 연동해서 들어가면 내 핸드폰에서 뭐가 떠? 띵동. 기아는 뭐 스타벅스 노용점에 오셨습니다. 그럼 뭐가 돼? 주문하면 되잖아. 주문하고 결제하고. 외국인들 괜히 불러가지고 여기 보면 뭐 중국어판 메뉴 또 뭐야 영어 메뉴 이런 메뉴 할 필요 없잖아. 이런 거 하겠다는 거 이런 거. 나 왜 안 만들까 제주도가? 우리도 외국 가면 불편하잖아. 그지? 저기 전 세계를 몇 개국 다녀봤어요? 그만큼 많이 다녔다는 거지. 30개? about
30개. 이제 30개 국어가 되냐 안 되잖아. 언어 할 줄 아는 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천재네. 다음에 제주어. 천재네, 천재. 근데 우리가 프랑스 가도 안 되잖아, 영어가. 그냥 그거 뜨는 거지, 자국 우리나라 언어로. 구글 연동시켜가지고. 이런 거 하겠다는 게 소상공인들한테도 5G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 하는 거 되겠다는 거지. 근데 나는 지금은 일부 식당은 체인점은 이렇게 그 뭐가 깔려 있더라고. 뭐라고 그러죠 이게? 탭 있는 데 있더라고. 나는 왜 탭을 주는지 모르겠어. 그냥 자기 핸드폰에 하면 되는데. 결제까지 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행형 정부.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진행형 정부로 혁신하고 5G 업무망,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업무망 기반. 이게 지금 되게 좋아졌죠? 중본, 초본. 이게 전부 다 지금 정부 24대가 다 출력하잖아요. 옛날 동사무소 줄 서던 거. 좋아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건 되나? 안 되더라고.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알아요? 그거?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볼 수 있는 거 알아? 여러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볼 수 있어. 한번 떼봐. 나중에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면 뭐를 갖고 와야 된다고 그랬지? 가정계획서 플러스 초중고 생활기록부 가져가라고 해. 생활기록부. 내가 떼봤어. 여러분 떼본 일 없죠? 난 떼봤어.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다 떼봤어. 신기하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생활기록부를 떼서 모 기관에 제출했어. 아주 특수한 직종에 내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다 떼오래. 야, 신기했어 나도. 야, 이런 걸 떼냐 하면서 했는데 뗄 수 있어요. 한번 떼보세요. 아직 사이버 정보에서는 안 되지만. 그다음에 K 사이버 방역 체계 구축. 얘기했죠. 보안. 사이버 보안 좀 강화시킵니다. 다음에 모든 초중고의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무선망 구축, 스마트 기기 보급, 온라인 교육 등 통합 플랫폼 구축.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어디 갔었지? 초등학교 미국에서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뭐를 줬대요? 애플. 이거 짠 뭐라고 그러지? 이건 뭐라고 해, 이거? 아이패드 다 줬대, 아이패드를. 전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안 줬죠? 어때요? 그러니까 아마 저기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저게. 앞으로도 비대면 수업은 강화될 거라고.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미 미국 우리 애들이 지금 3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했는데도 그때 이미 탭을 하나씩 다 들고 다녔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옛날에는 이 노트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탭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탭을 그냥 쓰는데 이거랑 저거랑 연동시키는 프로그램이 나오겠잖아. 연동시키는. 내가 어디 들어가면 메타버스, 나도 이번에 메타버스로 수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거는 아직은 메타버스로 수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그걸 많이 구축해야 돼. 뭐. 근데 아마 제가 보는 거 지금 데이터가 분절돼 있죠. 근데 아마 연결돼서 내가 엔터 누르면 이쪽도 같이 엔터 가고 여기서 저장되게 되면 저게 그냥 텍스트로 저장이 되거나 그림 파일로 JPEG으로 저장이 되고 옆에 내가 메모한 게 다시 연동될 수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수정 평가한 게 여기에 다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전국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강. 근데 우리도 지금 온라인 강의 하지만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효과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를 잘 찾아내야죠.
저는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건강 취약계층 대상 에어러블 기기 보급 및 재난 관리. 저거는 제주도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제주도하고도. 제주도하고 연결시켜서 제주도는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출동하는 서비스. 이런 것도 충분히. 중소기업 원격 근무 확산. 원격 근무 시스템 구축, 공동활용 화상회의 기술 구축, 영상의 품질, 향상 기술, 보안 기술 업무 관리, 소프트웨어 등 개발죠. 보안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웹엑스, 여러분 웹엑스 있죠? 줌이 이런 거 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전달만 하고 프로그램 공유만 되고 있는데 거기가 말한 것들이 전부 다 텍스트로 되고 텍스트화된 것이 다 이메일로 공유되고 이런 시대가 되겠죠. 제가 좀 얘기 드리면 여러분 회의하잖아요. 회의할 때 다 회의록 남기죠. 내가 본 회사는 회의를 어떻게 하냐면 파워포인트 딱 띄워. 엑셀 띄워. 엑셀. 딱 띄고 팀장이 딱 엑셀에 앉아서 한 이야기 탁탁탁탁 쳐. 회의 딱 끝나면 저장 딱 누르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자기 컴퓨터 그게 다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의 끝나면 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네 이렇게 나오잖아. 해놓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들어요. 이렇게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럴 일이. 우리도 줌으로 회의를 하면 어떤 사람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있고 빠져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회의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 근데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적 없는데요라고 하잖아. 야 그럼 녹음기 틀어봐. 녹음기 틀 수가 없어. 녹음기 틀 수가 없어. 여러분 뭐를 촬영했다가 다시 보는 건 똑같은 그 시간 투입해야 되니까 불가능하다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웹엑스 같은 데서 회의를 했다. 그거를 다 텍스트로 바로 누적 정리돼 가지고 딱 저장 눌렀을 때 다 전달된다. 그러면은 뭐 끝난 거지 뭐. 그런 것도 왜 안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그럼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생활상 붙으면 만들어내세요. 소상공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온라인 판로 제공, 구독경제 시범사업,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구축. 아마 이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나오겠죠. 온라인 비즈니스. 또는 구독경제. 구독경제는 아세요? 뭔지? 구독경제. 뭐죠? 구독해놓으면 매달 돈 빠지는데 이용 계속 할 수 있는. 그냥 뭐 회원제죠, 회원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시는 분이 저거 하시더라고요. 월 5만 원인가 얼마를 내면 일정하게 와인을 보내줘. 와인을 구독경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다우기 한다고 그러면 다우기 같은 걸 구독경제 할 수 있죠. 정기적으로 화분을 보내준다든지. 저것도 해볼만 하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농수산물 보내주는. 다음에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교통, 디지털 수자원, 재난대응, 원격 제어 시스템, 정보알림 시스템 구축. 도시와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시티 도시 확산 및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형 스마트 산단 구축. 산인공은 스마트 산단 관심 갖겠죠. 네, 앞으로 산업인력공단은 지금까지는 대단히 토지개발공사를 해서 구역 나눠준 다음에 어떤 산업 들어와라 하다가 지금은 스마트 산단을 만드는 데 집중하죠. 스마트 산단. 네.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체계, 632 해운 물류, 플랫폼 구축, 첨단 물류 기술. 제주도가 가장 약한 게 저 물류야, 물류. 제주도는 여러분들 물류 산업을 잘 해보세요. 제주도 가장 골치 아픈 게 물류야, 물류. 물류 뛰어들어 보세요, 물류. 다음에 이제 그린 리딜. 어떻게 할 거냐? 국민생활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친환경 에너지 고율 신축 리모델링, 그린 스마트 수도 구축. 다 태양광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부 다 풍력 발전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렇죠? 다음에 국토해양 도시 녹색 생태계 보호, ICT 기술 기반 맞춤형 개선 지원, 도시 숲조성 생태계 보건.
여러분 우리 길에 보면 로타리 있죠, 로타리. 로타리 꽃 심어져 있죠. 1년 관리비 얼마 같아요? 요새 또 시골에 가다 보면 로타리 많이 생겼잖아요. 로타리 다 꽃 심어졌잖아요. 그거 얼마 같아요? 1년 대충 100만 원이요? 1억? 1억 좀 내가 할게. 500만 원. 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억 단위. 1억 정도 간대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 이거 녹음되게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1억이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생각했던 몇백 단위고 아니고 상상 이상의 금액이었어요. 내 기록은 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잘못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1차 산업 커요. 1차 산업 커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스마트 상수도, 스마트 상수도 구축, 먹는 물 관리. 여러분 제주도가 지금 물 부족이에요. 알아요? 지금 제주도 조례가 입법된 거? 자연 녹지 지역에는 들었어요? 걷잡을 거. 아니, 걷잡을 말고 자연 녹지 지역에는 상하수도를 연결 안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 녹지가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오등동은 대부분이 자연 녹지예요. 월평 제보 자연 녹지고. 그런데 지금은 집 지으려고 하면 자기 돈으로 상하수 연결해 주면 됐어. 근데 그걸 안 해주겠다는 거야 앞으로는. 그러면 자체 물을 집수하고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도 앞으로 저거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재밌어. 나는 왜 제주도가 물 부족 국가 지역이라고 그냥 우리도 중동처럼 바닷물 정수해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태양에너지로 하고 뭐 그런 게 곧 나오지 않을까? 여하튼 뭐. 그 다음에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이 전기차에 대한 것도 제주도가 전기차 엄청 깔렸죠. 나중에 이 얘기 할게요. 이 얘기. 제주도에서 유망 주죠. 다음에 녹색 선도, 전주기 지원, 녹색 산업 선도 분야, 녹색 융합 클래스 구축, 스마트 산단수소. 요거 미래 폐자원. 이게 지금 제주도가 심각해요. 내가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면 뭐냐면 자동차 배터리, 폐배터리 어떻게 할 거냐죠.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전기차 고장나면 제주도는 고칠 데가 없어요. 전기는 이제 기계공학이 아니고 전기예요, 전기. 그러니까 전기는 무섭잖아요, 더 기계보다. 지금 그게 날릴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공업사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전기사는 어떻게 자기는 안 합니다. 왜? 위험해서 안 합니다. 그 잘못 가면 저희는 죽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에 R&D, 금융 녹색 혁신 기반 조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 자연순환 촉진 기술 개발, 녹색 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 합동 펀드. 이걸 하겠다는 거죠. 안전망 강화, 고용 안정망 구축,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특수형태 근로자 지원 직종 확대 추진. 이거는 뭐 딴 얘기죠. 학교에서 포용적 사회 안전망 기초보험 보장성 강화, 상병수당 시범 사업 추진,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 안정 지원, 저소득 민고충 대상 지원 프로젝트 제공. 여러분들 그냥 이걸 지원으로 해석하지 말고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런 산업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저걸 보면 그냥 지원 나도 내가 혜택을 받는구나 안 받는구나가 아니고 차업가는
저런 거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에 인프라가 있는가? 없다. 빨리 내가 저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제주도도 저런 걸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특수형태 근로자 지원 직종 확대를 하겠다가 아니고 그럼 저 사람들에게도 지원하겠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주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동 노동자들 쉼터를 만드는 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할 거냐? 빨리 해야 돼, 빨리. 이동 쉼터를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겠다. 또는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동 근로자들 쉼터를 운영하는 기관을 만들겠다. 이게 또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청년 제주도 사업한 거죠, 사업. 이것도 뭐요? 제주도의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겠다. 고용률 높이려 봤더니 창업해야 되겠다. 창업을 해주려고 하면 창업 교육하겠다. 이거 사업된 거예요, 이게. 이것도 하나 창업 아이템. 여러분 그냥 지원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주도는 어떠냐? 제주도는 어떠냐? 제주형 뉴딜이다. 제주형 뉴딜. 제주형 뉴딜하고 있다. 똑같아요, 사실은. 요것만 좀 달랐죠. 디지털 뉴딜은 그대로 왔죠. 그린즈 그대로 왔지만 여기가 안전망에서 융복합으로 바뀌었죠. 그다음 대신 안전망과 과학기술 기반의 사람 복지 모델을 구축하겠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서 제주도가 돈을 여기다 쏟겠다는 거, 앞으로 여기다 쏟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정책 지원금 받거나 뭐 도 예산 반영할 때 저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얘기가. 하나씩 볼까요? 디지털 딜에서 뭐 하겠다는 번였더니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하겠다. 빅데이터 센터 구축하겠다. 다음에 AI 기반 지능형 공공량 생태환경 구축 사업 하겠다. 비대면 서비스 가능하도록 하겠다. 제주지역 문화예술 자료 수집과 디지털 산업을 하겠다. 제주지역에서 생산 연 2,000건 전시와 1,000건 공연,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맨스 포트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형성하겠다. 제가 경영대학원에서 문화예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저걸 제안하더라고요. 우리 과에서 저 사업 하시죠? 뭐 했더니 제주 유명 작가들이 그린 제주도의 모습을 현장에 가서 직접 디지털화 시켜놓자.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셨구나. 이중섭이 제주도 그림 많이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된 곳을 디지털로 복원을 시켜놓잖아요. 디지털로 저장해두자. 그런 사업도 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사업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여러분들이 청년 아이디어를 내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오케이. 정책자금 지원해주겠다면 정책자금 지원해주겠다. 근데 그걸 좀 더 확장하면 되죠. 요번에 나는 재밌는 어디 그 창업경진대 아니고 엔젤 투자한 데 가서 제가 앉아서 평가를 해줬는데 거기는 뭐 했냐면 해발 0m에서부터 해발 100m까지 가기. 이게 사업 아이템이야. 여러분 지금 제주도 올레길 걷겠죠. 올레길이 확산돼서 둘레길이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발 걷기. 그러니까 자기네 제주도에서 여기가 해발 0m입니다. 지금부터 200m까지 가겠습니다. 200m까지 어딘지 해주고 거기까지 갔다 오고 이거를 기록에 남겨주고 올레길 걸은 것처럼 해주는 게 사업 아이템이야. 잘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전국으로 펼치겠대. 그러니까 오르막 오르는 거예요. 오르막. 뭐 174m 대회. 그러면은 해발 0m에서부터 174m가 되는 데가 어딘지를 쫙 찾아서 거기까지 걷게 하는 게 사업 아이템이야. 모집하고 인증 발급하고 그다음에 뭐
에파랄, 옷 같은 거 팔고 이런 거야. 여러분 하고 싶은 일 있으면 그것도 해봐. 나는 옛날부터 난 그거 하기 전부터 뭘 하고 싶었냐면 제주도 내천. 어릴 때 내천을 걸어본 사람. 제주도 내창. 걸어봤어 혹시? 들어가봤어? 건천? 건천을 걸어봤어? 제주도 건천 걸어봤어요 건천? 여러분 방성문 계곡 걸어봤어요? 걸어봤어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제주도 건천 걷기. 기암괴석이 많죠. 어? 기암괴석이 정말 거대한 돌들이 많고 또 코스도 되게 어려운 코스도 있고 쉬운 코스도 있고. 나는 왜 저 건천 걷기를 안 할까? 건천 걷기. 올레길보다 나는 진짜 저 제주도 내창 예를 들면 산지천 걷기. 산지천이 어디서 출발돼요? 산지에서 출발해서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가거든. 그런 거 걷기. 합시다. 난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래서 대회도 열어. 몇 분 내 줄파하냐. 아니면 또 그 중간중간에 기암괴석을 찾아서 이름 붙이고.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제주도의 건천 진짜 아름다운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저런 것도 우리 학생이 제안했던 거예요. 하자. 여러분들이 도에서 하는 정책 사업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당장 시작하기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하는데. 세계 3자료 디지털 수집과 선지식 네트워크 구축 사업. 동아시아 3대주 제주가 3대단 자료해설 기술들에 대한 자료 변서 제주 3대 높게 세계문화센터 선문화센터 구축을 하겠다. 지금 제주도에 섬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다 안 가봤잖아. 왜 그런 것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전라도의 외도처럼 섬 하나하나를 다 특색 있게 개발하면 좋을 텐데 아니 모르겠어. 제주마을 역사 문화 자원 조사 및 디지털 산업. 제주지역이 21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역사 문화 정책 기조 조사하고 디지털 자료를 추진하겠다.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디자인을 좀 할 줄 안다. 또는 기획력이 있다. 뭐 자기가 뭐 어떤 출판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저 사업을 할 수 있죠. 전체 사업을 따서 쓰는 거죠. 다음에 제주지역 문화예술 공간 5G 무선망 구축 및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하겠다. 제가 좀 나랑 많이 관련된 얘기라서 저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각 마을별로 지금 문화예술 동아리가 엄청나게 활동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얘기. 또 여러분 그 아이디어도 있으면 해보세요. 폐교된 걸 어떻게 할 거냐. 폐교된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지금 저희도 고민이에요. 폐교된 사람 어떻게 할 거냐. 다음에 제주관광 가산체 이거 있네 이거. 나왔네요. 문화 강사 분야 비대면 체험 기반의 제주관광 일부터 기적으로 선정했을 때 제주관광 가상 체험과 구축과 운영. 메타버스 이제는 가상 체험관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가상 체험 우리 이 공무원들은 뭘 하기다 무슨 센터를 만들겠다 하고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데 이미 메타버스로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저거? 아니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 가상 체험 들어가봐서 여기가 삼원 폭포네, 여기가 뭐 정막 폭포네, 여기가 뭐 이거 누가 하겠냐고.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그냥 이걸로 그냥 메타버스 해보면 끝나지. 끝날 거예요. 내가 저거 한 30년 전에 저걸 고민했어요. 저거를 사면 돈이 되겠다. 뭐냐면 제주도를 500대로 축소한 파크를 하나 만들자. 제주도를 500대로 축소한 예를 들면 뭐 한 5만 평 땅에다가 제주도를 그대로 축소해. 거기에는 카노텔도 있고 뭐 그런 이거 하나하나 세워질 때마다 2천만 원씩 받아. 연간. 관광지가 박물관 만든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 하나 지어줄게. 2천만 원 내. 1년. 받아. 돈 안 내면 없애버려. 그럼 제주도 온 사람들은 내가 그때는 그 생각해서 제주도 온 사람 딱 거기 와서 딱 보고 한 시간 내에 제주도 전체를 보고 진짜 가보자 이렇게 하는 데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뭐 30년 생각을 지금 진짜. 다음에 제주 지역 관광지 및 소상공 키오스크 구축 사업 하겠다. 이건 당연히. 나는 키오스크도 말이 안 돼요.
키오스크는 뭐야? 아까 내가 말한 거 하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래요? 포스를 줘서 찍는 거 이거 그냥 웹으로 이미 다 쉽게 만들 텐데. 차라리 그게 낫지. 딱 들어간 순간 띵동. 뭐 스타벅스 노영재 맞습니다. 오늘. 주문. 다음에 그랜리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관광지 그린리버드를 사업하겠다. 이건 뭐 진행하겠다는 얘기고. 제주도민 생활체육활동 밀착 고용규칙 제로 에너지 사업. 생활체육하고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서울에서는 어떤 사업이 한참 유행했었냐면,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분 있어요? 야구? 야구 좋아하시는 분? 서울에서는 넓은 땅에 야구장을 만들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팀당 300에서 500을 받아. 그 다음에 그 경기장에서 리그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게 사업이야. 제주도도 지금 야구장이 없어 난리예요. 그냥 야구장을 만들어. 벌판에. 더다우 2개만 만들어. 그 다음에 20개 팀을 모아. 자기네끼리 리그가 돌아가는 거예요. 참가비 200만 원. 내가 엑셀로 계산해봤어요. 3천만 원 남아. 연간. 심판비 이런 거는 주고. 리그에서 들어오면 한 10게임 정도 뛰는 거예요. 10게임 정도. 1년에. 근데 300만 원 내. 네. 참가비. 된다고. 그런 사업도 있어요. 생활체육도 여러분 잘 보세요. 생활체육 사업도 다른 사업을 잘 봐요. 다른 사업을. 그러니까 내가 체육하면 내가 체육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줄 거냐 사업도 보세요. 당구장만 보지 마시고. 족구장 뭐 이런 데도 지금 임대 사업들이 꽤 괜찮아요. 다음에 그린 모빌리티 확대하겠다. 그린 모빌리티 선도 도시를 하겠다. 이때 이거 뭐 내가 나중에 요약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유 자전거 이용에 따른 블록체인 보상 시범 사업했다. 근데 제주도가 자전거 타기가 좋은 도시예요? 아니 뭐 전기 자전거는 좋은 도시, 전기 자전거도 아닌 것 같아. 일단 바람이 너무 불어. 바람이 너무 불고 오르막 내리막이 너무 많어. 이게 난 저거를 꼭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스쿠터는 이해가 돼요. 스쿠터는. 내가 옛날 많이 저걸 했어요. 옛날 우리 젊었을 때 친구들이 서울에서 내려가지고 야 자전거로 내가 할게 해서 나 제발 말씀해. 하지 마. 자전거로 한번 전도를 돌겠대. 제발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딱 3시간 후에 전화 옵니다. 나 좀 데려가줘. 야 이렇게 다 오르막이냐 그래요. 쉽지가 않아 제주도. 그리고 생각보다는 제주도가 넓어요. 서울이 넓어요? 제주도가 넓어요? 제주도가 넓죠. 면적은 몇 배 같아요? 어? 아니 서울에 2.7배, 2.7배. 그 면적을 그 다음에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죠.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예요? 몇 미터? 1900. 1953m. 네, 우리는 그냥 1952라고 하죠. 무슨 뜻이에요? 1952? 1950 무슨 뜻이에요? 1953m인데 왜 제주섬 1950이라고 할까? 한번 구경 오십시오 뜻이야. 그냥 그래서 1950이라고 외운 거예요. 한번 오십시오. 그 다음 높은 데는? 그 다음 높은 데는? 이런 여러분들은 1등만 기억해주는 나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왜 1등만 기억해? 2등도 중요하지. 설악산인가요? 설악산 대청봉 몇 미터? 1800?
1300m인가? 나도 1등만 기억하는 사이야. 어디에요? 두 번째 높은 데가? 아니, 설악산 대천봉이라니까. 지산 대천봉 맞을 걸 찾을 거 있죠 지금. 우리 면적이 신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 지금? 네. 남북한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산은? 통틀어서. 어? 금강산. 금강산은 한라산보다 높을 거야. 가장 높은 산이 뭐야? 남북한 다 통틀어서. 백두산. 어디? 한라산은 백로 때문에 가장 높아. 백두산은? 장군봉. 아, 여러분 좀 이거 어릴 때 우리 사회 지리사 이런 시험 볼 때 나왔는데 안 나와요? 세대가 교과 과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케이. 주지역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지원 사업, 제주지역 주력사업, 중소기업, 청년층 채용시 인건비 지원,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교육 지원 및 인력 매칭 사업, 교육지원센터 운영. 나도 뭐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아요. 뒤에서 내가 정리된 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제주지역 산업안전 및 군만경 혁신 사업, 제주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기술 지원 확대, 산재 예방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안전보건 지킴 및 증원, 기술교육 지원, 장기화 근로 개선, 직업환 개선, 고용진 지원 등 컨설팅 지원. 이게 내가 왜 이걸 다 읽어줬냐면 거꾸로 이거를 해줄 컨설턴트가 제주도에 많냐? 산인공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다. 제주형 디지털 융합 전문 인력 육성 사업을 하겠다. 제주도 내 기업, 대학, 공공기술 대상 ICT 훈련을 통해 미래형 핵심 실무 인재 양성을 하겠다. 그럼 제주도에서 ICT 학원이 있느냐? 있어요?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그럼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약. 제가 쭉 이런 걸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요약. 첫 번째는 제주도 산업, 관광 산업을 고부가치화 하는데 좀 여러분 아이디 좀 쓰시라. 내용을 차별화해라. 제발 내용을 차별화해라. 내용을 좀 차별화해라. 지금 여러분들 뭐 관광 산업을 차별하는 얘기 많이 들었죠.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멈췄잖아요. 또 다른 얘기 해요? 관광 전문가? 보는 관광,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 그 다음에 무슨 관광 얘기? 없죠. 멈췄죠 거기서. 또 다른 얘기 해요? 라스베가스가 관광지죠. 그건 뭘로 유명해요? 응? 카지노? 카지노로 유명하지 않아요 거기는 교육 사업으로 유명해요. 교육, 컨벤션, 교육, 성인 교육 특히 HRD 산업으로. 나 제주도에다 계속 이걸 강조하는데 제주도에 HRD 산업하는 데가 없어요. HR 산업 하는 데가 전문 부서가 없어요. 전문 기관이 없어요. 이런 거 충청부터 독청 공무원들이 제주도에 이거 취소.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제주도에 여행을 오고 싶어. 근데 여행 오지 말고 교육으로 오는 거야. 교육으로 와요. 그러면 교육으로 올 때 제주도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짜줄 회사가 필요한데 그런 데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그냥 놀러 오지는 못하고 연수를 받으러 돼요. 연수.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신입사원 교육을 매년 해비치 리조트로 와요. 근데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육지에서 내려와. 협력업체에서 육지에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매번 야 제주도에다 줘 했더니 아니 교수님 제주도는 아직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요. 이게 훨씬 더 고급 산업인데 기획하지도 못하고 그게 필요한 강사들도 못 되고 그런 거예요. 좀 차별할 필요 없어요. 저는 수학여행도 같아요. 수학여행도 매번 와서 놀지만 말고 제주도 와서 뭔가를 배우고 가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면 어떠냐는 생각을 좀 해요. 그 다음에 관광산업도 제주도에 가치 체인 개발 좀 하자. 관광 전과 관광 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관광 오기 전, 관광 오기 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개발이 없다 우리는. 예를 들면 아까 관광 오기 전이면 메타버스 산업을 해서 진짜 그런 걸 하든지 관광 후에는 어떤 사람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 있는데 없다. 없다. 새로운 가치 체인을 좀 요것만 딱 보지 말고 앞뒤도 좀 보는 걸 해서 여러분 아이들 좀 내보세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 연계. 향후 정부는 어쨌든 스마트 빅데이터에 많은 투자할 거예요. 좀 해라. 그리고 데이터 보안에 좀 신경 써라. 다음에 전문 교육 산업. 제주도가 인구가 60만 밖에 안 되니까 전문 교육 산업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요. 아까 관광에서 교육 사업과 같이 제주도에서도 전 세계에서 올 수 있는 전문 교육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 있다고 봐요, 저는. 좀 잘해보자. 단순히 제주도민만 보는 시장이 아니고 와서 진짜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집중 교육할 수 있는 것들 특수하게 그런 교육을 제주도에서 해보자는 거죠. 제주도 호텔이나 이런 것들 훨씬 싸니까 비수기 땐 좀 된다고 봐요. 다음에 1차 산업 및 지원 산업 하자. 우리는 1차 산업을 하라고 하면 1차 산업만 생각해요. 1차 산업만. 근데 지원 산업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밀감, 포장박스. 제주도에 몇 개 기업 있는 것 같아요? 독점이에요, 독점. 거의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알죠? 서부에서 미국에서 서부에서 금강이 발견됐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금강을 캐러 갔잖아요. 금을 캐러 갔잖아요.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구예요?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구죠? 금을 캔 사람이 많이 본 것 같아요? 다리 만든 사람이 다리 만든 사람이 가야 되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금강 산업에서 유행한 거 뭐예요? 거기서 대박 나서 유행한 거. 청바지, 청바지. 그러니까 그 산업을 보지 말고 그 주변 산업을 보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는 1차 산업하면 1차 산업만 보는데 1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지원 산업도 중요하다. 지원 산업 좀 보세요, 지원 산업. 생각보단 제주도에 독점이 많아요. 제주도 독점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게 왜 독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독점 산업을 깨끗이 좀 찾아보세요. 생각보다는. 다음에 그린 산업, 지원 산업. 전기차 등 다양한 그린 모빌리티 제주도에 도입하고 하나 이에 대한 전, 그 다음 후 이거에 대한 산업이 아직은 없다. 앞으로 진짜 지금 제주도에 카센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기차 고치지는 하는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빨리 새로운 기술 배우고 싶으면 전기차 수리하는 기술 빨리 배우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없대요. 1급 자동차 공업사에 전화해도 안 고치겠다고 그래요. 어제도 우리 후배 교수님이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긁혔대요. 그래서 교수님 아시는 공업사 있어? 있죠. 어디 전화했더니 거기 사장이 후배인데 전화해줄게 했더니 테슬라인데 교수님 테슬라요? 테슬라는 좀 곤란한데 왜? 전기차는 위험해요. 전기 만져야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딱 나오는 거예요. 몇십 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업사가 그렇대요.
아까 얘기했던 배터리 산업, 앞, 뒤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자동차 파는 거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죠. 자, 제가 여기까지 오늘 강의 내용을 준비한 걸 마칠게요. 여러분들 고민이 많죠. 사업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뭐 저희도 뭐 해 먹고 사는 고민도 많은데 어쨌든 고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어제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은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사업은 쉽지 않다. 할 거면 제대로 하시라. 목숨 걸고 하시라. 그리고 할 거면 반드시 실패한다. 실패한다. 모든 사업은 여러분 무조건 한 번은 실패해요. 한 번 실패해. 내가 한 번 이상은 분명 실패해요. 근데 그 실패가 언제 일어나는 게 좋아요? 어릴 때 일어나는 게 좋아요. 어릴 때. 사업은 무조건 100%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일어나는 게 좋아.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60대 사업 실패하면 못 일어나. 그러니까 빨리 할 거면 빨리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앞에 우리 저 남학생이 아니지. 학생이지. 학생이처럼 정부나 또는 지방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보세요. 보시고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청년 창업 또는 뭐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잘 찾으세요. 그런 걸 잘 찾으셔서 일단은 시드머니를 확보해 주는 게 좋아요. 대학교에도 많고 이걸 잘 찾으세요. 또 여러분 2시 반부터니까 원래 20분에 끝내야 2시 반부터 10분 쉬겠죠. 자, 특별한 일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